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구독자분이 제가 전병서 소장님, 정병소 소장님이라고 이게 잘못 발음한다고 지적을 하셔서 제가 소띠입니다. 특별히 발음에 신경을 썼습니다. 오늘은 이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특히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고, 특히 이 자동차용 반도체는 쇼티지가 난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돈을 잘 벌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중국의 반도체 하면 또 SMIC 생각날 수밖에 없고, 그럼 SMIC가 굉장히 이런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상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일반이 생각하는 것하고 상황이 약간 다른 것이 지금 뭐 차량용 반도체 부속으로 세계 유명 자동차, 폭스바겐, 아우디, 토요타, GM, 뭐 포드, 르노, 혼다, 닛산 다 생산 감산이나 중단 이 문제가 생겼어요. 뭐 난리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국만 우리 현대기아차만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고. 네, 뭐 재고를 확보를 잘 해놨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얼핏 생각하면 이럴 정도로 이게 대박이다. 수요가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이제 이것은 코로나19가 만든 해프닝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시적 현상이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모빌리티 이동이 일단 안 되니까 차를 사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생산 캐파를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재고도 이걸 당연히 줄였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도 돌아가는 상황을 봤더니 이것은 뭐 차가 팔릴 뭐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 반도체 뺨 라인을 네. 자동차용에서 이제 가전이나 통신용으로 이걸 전환을 한 거죠. 공급 자체가 좀 줄어든 상황이 있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요도 줄고 공급도 네. 같이 줄어놓은 상황인데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이게 코로나19의 특징이 첫 번째는 이게 감염 위험 때문에 네. 나 혼자서 차를 타고 가는 것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수요가 생겼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중국부터 나타난 현상이지만 이게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려고 봤더니 가장 큰 아이템이 자동차하고 가전이에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경기 부양책을 확 쓰는 바람에 이게 작년 하반기 이후에 특히 3, 4분기 이후 4, 4분기에 이 자동차의 판매 대수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로 확 늘어나 버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이제 늘어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말씀드렸던 재고 문제라든지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라인의 전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걸 못 늘리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유례 없는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기도 한데 정말 가장 누구보다 예측을 잘해야 되는 자동차 메이커 회사 본인 자체도 수요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참 그러네요. 그래서 코로나가 사고 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이 반도체가 어려워서 못하냐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TSMC나 뭐 이제 그 반도체 회사를 얘기할 때 미세 가공 공정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 선진업체들이 5나노, 7나노 가지고 이제 우리 핸드폰에 들어가는 칩을 만드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수준이 아직 많이 한 3, 40나노 정도? 네. 그래서 30에서 50나노 정도 기술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숫자가 낮을수록 더 정교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나노가 넘는다는 건 좀 덜 정교한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10나노 그 이하로 가는 것이 맞는데 네. 자동차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뭐 녹화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그 누가 잘 만드냐 그럴 때 이 자동차용 반도체는 근본적으로 이게 자동차를 잘 만드는 나라가 잘 만듭니다. 뭐 대표적으로 일본, 독일, 뭐 미국, 뭐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그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동차도 전장화 된다고 그러죠. 네. 또 뭐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차도 키로 열지만 지금 다 이제 리모컨으로 무선으로 이렇게 가고 심지어 핸드폰으로 열기 때문에 이게 다가 이제 반도체가 반드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를 잘 만드는 이제 유럽, 그러니까 명차를 잘 만드는 유럽하고 미국이 절대 강자죠. 미국은 원래 반도체 강자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게 자동차의 강자고
일본은 이제 한때 전자에서 강자였고 자동차가 토요타가 아직도 세계 1등, 2등을 하기 때문에 네. 강하기 때문에 네. 이 세 군데가 전 세계 자동차용 반도체의 메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용 반도체라고 할 때 그냥 다 같은 반도체가 아니라 약간 조금 좀 더 투박하고, 그러니까 뭐 전기차나 자율주행에 들어간 특별한 센서 이런 개념은 아니네요. 그보다는 이제 그 내연 자동차용은 네. 그냥 일반적인 전장품은 뭐 거의 비슷하게 가지만 그런 정교한 컨트롤의 개념은 사실 아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일 큰 회사가 MPX인데 한 21% 점유율이 있고 독일의 인피니온이 19%, 일본의 레사스가 한 15%,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한 14%, 뭐 세계적인 자동차 부분의 보쉬가 9%, 네. 뭐 거의 고만고만한 이제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네. 뭐 압도적 1위라기보다는 뭐 과점 형태이고, 그렇죠. 말씀하신 그 국가들의 예, 브랜드가 상위를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 그 유럽하고 미국하고 갈라먹기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럽이 절대적인 강자고. 그래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자동차의 전자화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일반적인 자동차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방금 얘기한 오른 그런 정도지만 지금 전기차가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 이제 전자 부품으로 바뀌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자율주행까지가 가능한 그런 이제 첨단 고성능 칩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쇼티지가 난다고 하는 네. 것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 내연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뭐 그 전자 부품 정도라고 사실은 봐야죠. 그래서 이게 점점 커지는 것이 이것이 앞으로 이게 자동차의 앞 본네트가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요즘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쇼핑을 하러 가서 네. 보통 우리가 짐을 들고 가가지고 트렁크를 열잖아요. 네. 근데 전기차를 타면 트렁크가 앞에 있으니까 네. 앞 트렁크를 열고서 이제 이 짐을 넣는 거죠. 우리 흔히 말하는 본네트를 열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이 주목을 하게 되죠. 뭐 차를 정비하나 싶더니 그냥 짐을 넣는 거죠. 네. 그렇죠. 이 뚜껑 열고서 네. 트렁크에다가 짐을 넣는. 근데 그게 결국은 그 엔진에 들어가는 모든 부분이 다 없어지고 그게 전부 이제 전자 부품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제 전자 부품 반도체가 필요해지고 특히나 지금 그 안전이라든지 자율주행 이것은 네. 뭐 반도체 없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그 문제고요. 그리고 한국의 삼성도 지금 뭐 비메모리 반도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진짜 하고 싶은 것은 자동차용 반도체죠. 그래서 뭐 한국의 양대 재벌 회사의 이제 2세 경영자, 3세 경영자들이 서로 만나서 또 어떻게 보면 네. 상대방 회사의 차도 타고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서로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 반도체는 지금 쇼티지는 그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 기술이 있는 그렇죠. 자동차 반도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준하는 정도의 반도체 기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우리 관심은 뭐 중국의 SMIC인데 그 중국 최대의 지금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죠. 네. 그래서 SMIC가 뭐 전기 자동차용 반도체도 분명히 파운드리 할 것 같은데 이런 쇼티지가 나는 상황에서 수혜를 크게 받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은 조금 오해인 것이 지금 SMIC는 핸드폰용, 통신용이 전체의 46%예요. 아. 그리고 이제 중국이 뭐 세계적인 가전 생산국이기 때문에 가전이 34%. 그래서 이 두 개가 거의 한 80%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대부분 이쪽 가전하고 통신용을 하고 있는 거죠. 통신과 가전이 제일 뭐 80%를 차지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뭐 전 세계 노트북, PC에 이제 세계 1등 하는 데기 때문에 네. 또 이제 PC에 들어가는 칩 바운드리 이게 이제 있고 그래서 네. 자동차는 뭐 한 5.9% 한 6% 겨우 되는 정도 수준에 그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자체의 뭐 자동차 산업이 지금 생긴 지가 그렇게 긴 역사를 갖지 않고 있고 네. 또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다 로그레이드 이제 이쪽에 주로 포커스하다 보니까 그 회사들이 이제 뭐 중국 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시켜서 자기네가 거기서 칩을 사야 될 만큼 그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제 일본의 칩을 사다 쓰는 것이 훨씬 유리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SMIC 같은 경우는 자동차 특수라고 이제 반도체 특수라고 하는 데서는 이것은 물론 뭐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지금 같은 쇼트시가 나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니까 네. 수혜를 보지만
거의 전체 매출액의 6% 정도 아주 마이너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기가 어렵고, 그리고 지금 뭐 SMIC 같은 경우는 그 전체 공정 중에서 지금 미세 가공 공정으로 보면 90나노 이하가 아직도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진 기업들이 뭐 7나노, 5나노, 이제 10나노 이하로 가고 있는데 90나노 이하면 뭐 대표적으로 어떤 예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이것은 가전 쪽에 가전 들어가는 쪽, 그게 대부분이라고 봐야죠. TV나 아니면 세탁기, 냉장고에 들어가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번 그 자동차용 그 반도체가 대거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SMIC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사안은 전혀 아니다. 일단 그렇게 좀 봐야 되고, 다음 네. 시간에는 그 SMIC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그 SMIC에 대한 궁금증이 많고, 또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그 중국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샀던 이제 종목이 SMIC인데, 네. 이게 왜 주가가 정부가 그렇게 서포트를 하려고 하는데도 안 올라가냐. 네. 이것은 안을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되고, 펀더멘탈을 좀 짚어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 현상, 이거로 인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중국의 SMIC, 중국도 이게 자동차를 엄청 또 많이 만드니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그 비중은 크지 않고 오히려 가전과 통신, 좀 어떻게 보면 이제 SMIC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사활고 선택과 집중하는 상황에서 자동차용 반도체는 아직 그 수혜를 크게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SMIC의 실적 분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